컴포트 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나 환경을 뜻하죠. 현대인들은 이 자신만의 컴포트 존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으려는 강한 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편안한 침대에서 일어난 A씨는 빠르게 전자레인지에 가공 음식을 데워 먹고 자동차의 푹신한 시트에 앉아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시원한 에어컨이 나오는 직장에서 일을 하고 퇴근한 뒤 집에 와서 편하게 소파에 앉아 넷플릭스를 보면서 배달 음식을 시켜 먹습니다. 그리고 편안한 침대에 누워 스마트폰을 보다가 잠이 듭니다. 이 A씨의 일상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러한 일상은 인간에게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 즉 호모 사피엔스는 약 3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등장했습니다. 그들의 인생은 불편함 투성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면 바로 냉장고를 열어 음식을 꺼내 먹는 현대인들과는 다르게 그들은 목숨을 걸고 거대한 매머드 같은 동물들을 사냥해야 했습니다. 운송수단도 없었기에 추우면 추운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수십 킬로그램이나 나가는 무거운 육류를 짊어지고 수십 킬로미터나 되는 거리를 직접 걸어 주거지로 운반해야 했죠. 인류는 매우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불편한 삶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며 살았습니다. 냉장고, 자동차, 냉난방기, 초가공식품, 스마트폰 등 우리를 편리하게 만들어준 편의 장치들의 탄생은 고작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30만 년의 인류 역사 가운데 단 0.03%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죠. 오랜 기간 불편한 환경에 맞게 진화해온 인간에게 이런 급격한 변화는 분명 여러 부작용이 뒤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선진국인 미국은 이미 절반 가까이가 비만 인구가 되었습니다. 각종 성인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죠. 최근엔 이러한 미국인의 기대 수명이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신체적인 부작용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작용도 뒤따르고 있습니다. 과거엔 없던 각종 우울증, 불안증, 자살 현상이 새롭게 등장했습니다.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가장 선진국인 미국의 행복도 순위는 고작 23위에 그치죠. 하지만 대부분의 현대인은 이런 문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는 더욱더 편안한 삶을 위해 끊임없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경제력을 발전시키는데 온 힘을 쏟고 있죠. 불행 중 다행인 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이런 편안함의 부작용에 대해 최근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존 200주 연속 베스트셀러 편안함의 습격의 저자 마이클 이스터는 자신의 경험과 이러한 전문가들의 지식을 통해 편안함이 우리에게 어떤 악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마치 영화 같은 스토리텔링을 통해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네바다 주립대학교 저널리즘 학과 교수인 마이클 이스터는 과거 술에 빠져 폐인 같은 삶을 살았었다고 고백합니다. 문득 그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는 위기감이 들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극단적인 계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에 그는 자신의 컴포트 존을 완전히 벗어나 북극의 어느 오지로 과감하게 몸을 던집니다. 식당도 모텔도 이동수단과 도로도 스마트폰도 터지지 않는 영하 30에서 40도의 추위에 그대로 노출된 곳에서 야생동물을 직접 사냥하며 식량을 구해야 하는 마치 수만 년 전의 호모 사피엔스처럼 되어보기로 한 것이죠. 저자는 북극 오지로 도착한 뒤 사냥감인 술록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 여정은 지루함과의 싸움이었죠. 이때 저자는 생각했습니다. 맞아, 원래 인간의 일상은 따분한 것이었지. 따분한 게 당연했던 인류는 1920년대 라디오의 등장으로 따분할 때 뭔가를 들을 수 있었고 1950년대 텔레비전의 등장으로 따분할 때 뭔가를 볼 수 있게 되었고 2007년 아이폰의 등장으로 인간의 따분함은 영원히 사망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한시도 따분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사람, 길을 걸어가는 사람, 신호를 기다리는 운전자, 심지어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는 그 잠깐의 시간에도 스마트폰을 쳐다보죠. 오늘날 인간은 하루 평균 11시간 이상 디지털 미디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시간 낭비를 싫어하는 성격 급한 현대인들은 따분함은 어차피 쓸모없는 거 아냐? 라고 느낄 수 있지만
따분함은 꼭 인간에게 필요한 과정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따분함을 느낄 때 자동으로 생산적인 무엇인가를 찾고 떠올리는 과정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창의성을 발휘하고 문제 해결력을 기를 수 있죠.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등 무언가에 집중할 때 뇌는 쉬지 않고 에너지를 소진하게 됩니다. 이 소진된 뇌를 충전하기 위해서는 따분한 상태, 즉 뇌가 비활성화되는 상태에 돌입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죠. 저자는 결국 여러 우여곡절 끝에 술록을 잡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무겁고 질긴 피부의 술록을 손질하는 것부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되었죠. 게다가 안 그래도 고기를 사냥하고 손질하느라 힘이 다 빠졌는데 진짜 고난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고기를 캠프까지 가서 먹어야 했는데 손질한 고기 중 대략 50kg 정도를 배낭에 넣고 8km나 되는 춥고 험난한 오르막길을 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렇게 몸을 혹사한 건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인류에겐 이런 고난의 행군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과거의 인류는 하루에 40km 넘게 활동했다고 하죠. 옛날 사람들은 동물의 습격 등 사고로 사망하는 경우는 많았겠지만 현대인들처럼 운동 부족으로 인한 성인병으로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네안데르탈인의 유골 중 80%는 짐승에 의해 죽었다고 하죠. 하지만 현대인들은 이동수단의 발달과 사무직으로 인한 좌식 생활로 하루에 40km는커녕 1km도 걷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운동 부족은 다양한 질환을 유발하는데 그 중에서도 심근경색, 뇌졸중 등 목숨을 앗아가는 심각한 심혈관계 질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전체 사망자 중 심혈관계로 인한 사망자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죠. 저자는 말합니다. 흡연으로 인한 평균 수명 저하는 10년 정도인데 반해 운동 부족으로 인한 수명 저하는 최대 23년까지나 된다고요. 저자는 겨우겨우 고기를 짊어지고 캠프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구워서 찻잎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묘사했죠. 이렇게 맛있는 고기는 먹어본 적이 없다.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을 상대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한다면 그 어떤 것도 이 고기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식이 주는 즐거움은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진짜 음식의 참맛은 진짜 배고플 때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인들은 그냥 식사 시간이 되어서 스트레스를 풀려고 눈앞에 음식이 보여서 식사를 합니다. 음식에 대한 편리성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요즘 사람들은 진짜 배고픔에 따라 식사하는 경우가 20%밖에 되지 않는다고. 즉, 현대인들은 대부분 가짜 배고픔으로 배를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이로 인해 비만율의 빠른 증가, 특히 미국인은 곧 86.2%가 과체중 비만 인구가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의사협회 학술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평균적으로 사람의 수명을 5년에서 20년까지 단축시킨다고 하죠. 그렇게 저자는 북극에서 3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물론 다시 편안함에 물들 수밖에 없는 안락한 환경으로 왔지만 그는 이 모든 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라는 것을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온몸으로 체감하고 깨닫게 되었죠. 현재 그는 사막 가장자리에 있는 라스베이거스에서 아내와 반려견 2마리와 함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책에서는 영상에 다뤄지지 않은 보다 생동감 있는 저자의 경험과 다양하고 구체적인 전문가들의 지식도 함께 음미해 볼 수 있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